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결제원 금융센터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개방형 차세대 인증 시스템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사업자 입장에서 차세대 인증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의 인증 수단이 아니라 인증 수단을 통합적으로 구현된 이런 시스템이나 플랫폼 입장에서 인증을 바라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차세대 인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환경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그 분석을 기반으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 예측 내용을 기반으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의 기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관련 이슈 및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차세대 인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요새 핫한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분산 ID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렇게 신기술, 새로운 환경에 출현할 때마다 차세대 인증 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계속 등장하여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집에서는 인증서를 쓰고 모바일로는 생체 인증을 쓰고 은행에 가서는 정맥 인증을 쓰고 편의점에 가서는 우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씁니다. 그럼 그동안의 인증 수단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면 다양한 인증 수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인증 수단이 기존 인증 수단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인증 수단마다 고유 역할, 장점, 고객 선호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 인증 사업자는 관리하는 인증 수단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개별 인증 수단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좀 더 시각을 넓혀서 다양한 인증 수단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스템 플랫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 플랫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 인증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 발표 맥락에서 인증 시스템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인증 수단이 구현된 시스템 혹은 플랫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쪽을 보시면 개별 인증 수단의 관점에서 각 인증 시스템을 본 것입니다. 각 인증 수단마다 시스템이 별개로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큰 인증 시스템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각 인증 수단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인증 시스템 입장에서는 각 인증 수단이 원오브 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통해서는 인증 수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증 시스템 플랫폼에 집중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증 생태계 관점에서 인증 시스템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증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인증 환경 분석입니다. 먼저 서비스 모델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1:1 기본 모델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PI에만 보더라도 단순 서비스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조합을 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례를 보면 고객의 전자서명을 받아서 그 받은 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고객의 어떤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이렇게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또 서비스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PC 모바일 중심 단순 채널에서 오프라인, 키오스크라든지 무인 점포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메타버스까지 채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 전반 변화에 따라서 인증 서비스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인증 서비스 강화입니다. 예전에는 사용자들이 그냥 인증 수단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서비스 이동도 불사합니다. 즉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굉장히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전자서명사업자 인정제도가 생기고 나서 이 인정을 받은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주민번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은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와 본인 확인 지정기관 모두 획득해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는 서비스 경쟁 확보 요소이자 사업 영속성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부분입니다. 네, 개방형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죠. 공공 부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오픈 API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증 쪽은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죠.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바로 DPK가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 바로 또 메타버스에 관한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서비스 처리량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었고 인증 서비스 처리량도 증가했고요. 또 작년에 질병청 백신 예약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 국민이 백신 예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단도 다양화되고 신기술 도입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산업 전반의 클라우드 전환 추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요새 운영관리 효율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가계부에서는 클라우드 가속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인증 시스템 예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9개의 환경 분석을 토대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서비스 모델 측면, 시스템 측면 이렇게 구분해서 예측을 해봤고요. 서비스 모델 관점입니다. 개방형 플랫폼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전반 추세는 중앙집중, 폐쇄형에서 분산 개방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형 플랫폼 활성화가 됐고 서비스 다양화되고 있고 채널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즉 업무 환경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맞춰서 인증 서비스를 계속 맞게 제공해야 되는 어떤 니즈가 있고요. 오히려 그건 우리가 알아서 조립할게. 니네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만져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기본 인증 서비스 유닛을 제공해달라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래 그림에 의해서 보시면 이제 인증 기관에서 API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인증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이러한 인증 서비스를 계속 쓸 수도 있고 오히려 인증 수단 없이 제3의 인증 기관들이 나타나서 이런 융합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증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상호 제공이 일어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3기관의 융합 서비스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고객 커스텀 통합 서비스 모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인증 수단끼리 뭔가 이렇게 융합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좋은 수단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데이터 결합이 필수겠죠. 인증 수단 간의 데이터 결합, AI,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커스텀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기관들은 고객이 어떠한 인증 수단을 갖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경우에 맞게 오히려 인증 수단을 역으로 제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특정 금액 이상을 결제를 할 때 무조건 OTP를 쓰게 강제했는데 이제는 이런 통합 인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 상황을 보고 무조건 OTP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간편한 수단 그리고 OTP를 계속 쓴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혹시 이 채널이 뭔가 탈취되지 않았을까? 그럴 경우는 ARS 채널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 맞춤형 어떤 통합 인증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반드시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명확한 사용자 동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최신 기술의 활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암호화된 어떤 데이터에 서로 간의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영지식 증명이라든지, 뭐 데이터 가명 익명화 등 이런 기술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변화 관점인데요. 앞으로 차세대 인증 시스템이라는 것은 빅뱅처럼 아주 큰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뭐 개선이 계속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우리가 시스템 기반 기술이 좀 크게 변했다고 하는 걸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분산 시스템의 합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고 치더라도,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합의 방식이라든지 원장 구성 방식이라든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어떤 블록체인들이 많이 확산이 돼서 노드들이 여러 가지 분산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노드들은 거의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기관을 통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블록체인 노드에 접근을 하거나, 혹은 블록체인 노드를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리더블, 리드 온리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 연계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스템을 다 없고 뭔가 새로운 것이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비추어서 봤을 때 예상하기로는 어떠한 새로운 체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존 시스템과 융합하는 형태로 될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현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될까요? 일단 최신 기술 수용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기술과 굉장히 빠르게 융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민첩성이 제고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굉장히 강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요구사항과 환경 변화를 굉장히 신속하고 유연하게 반영해야 됩니다. 아까 질병청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용량의 단기간 대량 인증 서비스 처리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용량 처리도 가능해야 합니다. 통합적인 시스템 관리입니다. 인증 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당연히 시스템도 증가하고 다양화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증 수단을 다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체 서비스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전략이 필요하고, 이 기술 전략은 계속 우리가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전략이 필요할 거고요. 또 새로운 기술을 붙일 수 있으려면 확장성 역시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MSA 구조의 서비스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시스템 간 연계 활성화입니다. 인증 시스템 간의 연계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겠죠. 요새 흔히 쓰이는 REST API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오류가 난다든지,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자동화 처리 프로세스 확대입니다.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자동화 처리 필요성은 증대할 것입니다. 업무 처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추가하고, 또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 리소스까지 자동으로 추가하는 이런 기술이라든지, 요새 장애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페일오버를 한다든지, 시스템이 뻗었을 때 자동 분도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인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증에서 생겨나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 형태로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기 인증 수단마다 연계되어 있지 않은 이런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시켜서 새로운 데이터 모델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차세대 인증 시스템의 기술 방향입니다. 아까 예측한 9개 예측을 바탕으로 시스템 기술 방향 4가지를 도출하였습니다. 네, 개방형 체제 전환, MSA 인프로 구자 전환, 클라우드 활용, 데이터 활용 강화입니다. 네, 클라우드 활용이랑 데이터 활용 강화부터 설명을 드리면,
IT 자원의 신속한 준비가 가능하고 업무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동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활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도 말씀드린 인증 수단 간의 연계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방형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형 플랫폼 형태를 전제로 구축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많은 오픈 앱의 서비스들이 실제 모습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단에 뭔가 랩핑이나 변환 과정을 통해서 오픈 API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네이티브 본 REST API 형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드린 MS의 어떤 기본 서비스 형태도 동일하고 또한 이용기관의 입장에서도 서비스 적용이 용이하고 신속합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유닛 형태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즉 이용자가 잘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레고 블록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인증 융합 서비스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MSA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MSA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시지만 여기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걸로 아는데 업무 쪽에 계신 분들이나 또 연구만 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어서 제 발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기존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잘게 나눈 서비스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MS 인프라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운영 지원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비유를 들겠습니다. 네, 왼쪽은 이제 애완동물이고 오른쪽은 가축이 자라는 이제 목장, 자동화된 목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애완동물의 예를 보면 애완동물은 애완동물마다 개개의 특성이 또 있죠. 그리고 없어지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목장에 있는 소는 거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름도 짓지 않을 정도로 뭐 쉽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시스템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관리되어야 되고 시스템마다 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 형태는 어떤 특정 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유사하고요. 더구나 컨테이너 기술까지 도입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 설계 자체가 어느 하나가 문제가 나면 큰일 나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가 날 수 있고 그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전제한 설계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한번 운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계속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어떤 서비스가 자동으로 추가되면 알아서 로드 밸런싱이 됩니다. 또한 서비스가 추가되면 이 서비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교체 시기에도 하드웨어 자원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값싼 하드웨어를 여러 개 붙이는 혹은 클라우드를 늘리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덩어리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모두 다 배포하고 모두 다 테스트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서비스만 잘라내고 다시 부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프라 구조로 갔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S의 기술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의 이제 가장 유명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안드레안 크로프트라워는 아마존 클라우드 부사장에 내린 정의입니다. 먼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입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들로 구성하는 거고 그 서비스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돼도 되고 다른 운영체제로 돼도 됩니다. 또 루즐리 커플드, 즉 독자적으로 업데이트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자적으로 업데이트 배포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명확한 경계의 의미는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었을 때 한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을 바꿨을 때 다른 서비스의 내용은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이 독자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구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네 말로 좀 더 표현하면
경계가 명확히 정의된 다수의 서비스로 구성되는 어플리케이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 이제 정말 그런지 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지도 발급 서비스에서 FDS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딥러닝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코틀린을 쓰고 있으면 이 코틀린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 연계 자체도 별도의 프로토콜을 구성할 필요 없이 원래의 인터페이스대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서비스 최신 기술의 적용이 굉장히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탄력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령 요청이 막 증가해서 오토 스케일링이 발생하고 오토 스케일링이 발생하면 서비스에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인식하게 해줍니다. 물론 오토 스케일링 기능 자체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개 서비스를 배포하고 이렇게 배포할 때 하드웨어 자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클라우드에 대한 하드웨어 리소스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애가 발생할 때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장애 전파 방지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신속한 유지 및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서 발급 서비스란 본인항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전자서면 검증 서비스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전자서면 검증 서비스를 둘 다 이용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서면 검증 서비스가 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들이 생겼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암호키 고도화 얘기가 여기서 슬슬 나오고 있긴 한데 4096으로 키 길이가 변환된다든지 새로운 서명 알고리즘이 추가됐을 때 이렇게 이 전자서명 검증 서비스만 딱 떼서 배포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일일이 고치고 풀 테스트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유지 모습이 배포가 가능합니다. 네, 서비스 메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MS의 인프라성 구조인데 어떤 서비스를 발견해 주거나 문제가 생길 때 격리해 주거나 로드 밸런싱 해주는 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네, 다음은 컨테이너 기술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물리 쪽에 혁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양한 형태로 이동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컨테이너로 이동했기 때문이죠. 요거의 개념을 그대로 소프트웨어 측면에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각각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각자 컨테이너 안에 넣어서 동일하게 운영하고 관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네모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어디서나 실행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필요 환경, 운영체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식성이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를 만들어두면 리눅스 배포판이 뭐든 간에 다 실행이 가능하고 또 운영자들은 컨테이너를 그냥 쭉 배포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 컨테이너 안에 가상 환경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VM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들은 쉽게 배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배포, 스케일링 이런 관리가 필요하고요. 네, 아까 컨테이너가 부하가 적게 된다고 했는데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앱이 이제 기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VM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거나 혹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없이 베어메탈에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가서 이렇게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서 런타임이 주로 붙고 이 런타임 안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격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로드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화입니다. 이제 개발 운영 프로세스의 통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가 코드를 개발하고 빌드하고 또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가 다 끝나면 이제 운영자에게 보내죠. 운영자는 또 운영 환경을 고쳐서 만듭니다. 데브옵스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어떤 커밋을 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테스트까지 거쳐서 리파지토리에 들어가고 리파지토리에 있는 것이 운영 환경으로 운영자 개입 없이 들어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려면 어떤 도구, 통합 프로세서, 조직문화의 관점이 다 필요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어떤 융합 인증 서비스 차원에서 보시면 이 네모난 게 하나의 이제 인증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인증기관 상단에서는 이렇게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인증기관도 이렇게 API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 API를 통해서 상호간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증 수단 없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인증 서비스 기관도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인증기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증기관 안에는 클라우드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그리고 MSA 레이어가 있습니다. MS 레이어는 크게 다시 서비스 레이어, 그리고 인프라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 레이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레이어, 서비스 메쉬,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오른쪽에 프레임워크는 이거는 이제 MSA랑 상관없는 이제 프레임워크겠죠. 예를 들면 뭐 텐서플로 같은 딥러닝, 그다음에 EOS 같은 블록체인 이런 것들 프레임이 있고,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 들어가면 서비스는 크게 이제 커먼 서비스랑 인증 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들은 전자서면 검증, 뭐 FDS, 딥러닝 이런 것들을 별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두고, 인증 서비스들은 이렇게 하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사용자의 커스텀으로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인증 서비스 이런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슈 및 고려사항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제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MSA랑 클라우드랑 이제 별개로 떨어뜨려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형태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분리시켜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현재 제도화에서는 클라우드를 쓰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전자서명 인증 의무 기준에 따르면 여타 업무 시설과 물리적 분리 기준이 있습니다. 인증 업무 자체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 인증 업무만 쓰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 낭비죠. 클라우드는 사실 여러 IT 업무들이 동일하게 써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어떤 측면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자서명 인증 업무 운영 기준 자체는 어떤 인증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클라우드 활용과 병행 가능한지 모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어떤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최대한 그 한도에서 잘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제가 이제 체제 변환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적인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체제가 다 변하는 것들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도입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항상 반드시 선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즈니스 요건을 고려해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추측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고객 편의성이 극대화되고 또 컴플라이언스 충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결론을 맺으면 오늘 좋은 발표에서 개별의 인증 수단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의 연계 및 통합이 관점이 제공하다는 인증 시스템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인증 환경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변화, 서비스 모델을 제안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 방향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